1019년 2월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섬멸했습니다. 고려-거란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 전쟁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을까요? 뜻밖에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귀주대첩 이후 재정립된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귀주대첩에서의 패배는 거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만 정의 기병의 괴멸은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고려와의 전쟁은 거란의 물적, 인적 자원을 심각하게 소모시켰습니다. 고려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거란은 고려보다 송나라를 제압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쪽 국경을 위협하는 탕쿠트족의 서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송나라 서하와 대적하려면 고려라는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던 이유는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란은 고려를 군사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고려도 전쟁을 계속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전쟁은 고려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고려는 귀주대첩 이후 1년 만인 1020년 2월 거란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거란에 가서 범국이라 칭하며 곡물 바치기를 예전처럼 할 것을 청했다.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먼저 화친을 제안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란도 1022년 4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거란에서 상장군 소해례 등이 와서 왕을 고려국왕에 책봉했다. 이때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사용했다. 거란도 고려에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을 황제의 나라로 예우해 주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리 외교였습니다. 과거에는 거란이 강동 육주의 반환과 고려국왕의 친조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친조는 제후 또는 소국의 군주가 황제를 아련하고 예를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조선 인조처럼 거란 황제에게 무릎을 꿇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현종이 친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1018년 제3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귀주대첩에서 패한 후에는 더 이상 친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역학관계를 기반으로 고려와 거란이 서로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부러워했습니다. 송나라와 외교관계가 끊어져도 인적 물적 교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천은 송나라에 가서 고승들과 불교 경전과 교리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권적처럼 송나라에 유학한 후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근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송나라의 문인들과 어울리고 돌아온 후 소식 소철 형제의 이름자를 따서 두 아들의 이름을 김부식 김부철이라고 지었습니다. 소식은 고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와의 왕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고려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려인들이 거란과 내통하면서 송의 허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소식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려가 거란에 사대하면서도 송나라에서 실리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소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란의 힘에 밀리는 상황에서 고립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실리 외교 덕분에 고려의 전략적 가치가 송나라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와 연합해 거란을 공격하자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거란 사신에게만 적용되던 국신사라는 명칭을 고려가 쓰도록 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경제력과 뛰어난 문화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거란에게 사대하는 외교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사대의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만적이라고 경멸하던 거란을 대국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정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소국은 대국과 책봉조공의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거란이 대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에게 범국으로 칭하면서 외교 관계를 복구시켰던 것입니다. 1071년에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황제국으로 예우했습니다.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요즘식으로 말해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115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운 후 거란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연호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사대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란의 힘이 약해지자 송나라가 고려를 찾았습니다. 1123년 사신을 보내와 송나라에 사대할 것을 권했지만 고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도경을 쓴 서궁이 사신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사정을 정탐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숙소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제약을 받았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군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1125년에 거란이 망한 이듬해 송나라가 사신을 보내와 금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려는 귀국이 먼저 적을 제압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고려는 냉정하게 판세를 읽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고려를 외교 천재였다고 평가합니다.